국내 유일의 기독교 조각미술관 씨아트뮤지엄을 소개합니다. 민족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땅 강원도 철원을 찾아갔습니다. 청소년들이 평화의 의미를 스스로 고민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지역의 건강한 교회를 발굴해 시상하는 좋은 교회상 후보를 모집합니다. 예배의 중심과 영성을 갖춘 문화적 예배기획법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예술인 마을로 유명한 양평을 지나다 보면 놀랄만한 크기의 조각들이 가득한 미술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기독교 조각미술관 씨아트뮤지엄인데요. 작품마다 담겨있는 기독교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2006년 경기도 양평에 설립된 씨아트뮤지엄.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을 수상한 조각계 마이스트로 정관모 조각가가 설립한 미술관입니다. 활동 초기 현대미술을 해왔던 그였지만 기독교 미술상을 수상한 이후부턴 작품 세계가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기독교적인 현대미술 작품 제작을 하고 활동을 그쪽으로 하라는 메시지가 그 상에 있지 않은가. 그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조각과 그림들을 기독교적인 작품으로. 약 7만 평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엔 작가 100여 명의 작품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작은 높이 22.5m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예수 얼굴상을 조각한 작품 중엔 세계에서 가장 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님은 고난의 여정을 마친 후 임종 직전의 무표정 모습입니다. 미술관 매니에 자리 잡은 조각품도 눈에 띕니다. 거대한 화강석 11개로 구성된 이 작품엔 각각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 경배, 찬양, 기뻐하라 문구의 초성이 새겨 있습니다. 정관장의 신앙 고백이 담긴 겁니다. 씨아트뮤지엄은 누구나 작품을 감상하며 신앙적인 쉼도 누릴 수 있도록 휴양림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정관모 장관은 이곳을 앞으로 기독교 문화단지로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구티비 통일기획 순서입니다. 구티비는 창사 20주년을 맞아 통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복음 통일을 이뤄가는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강원도 지역은 한반도에선 유일하게 행정구역이 남과 북으로 나뉜 곳인데요. 이 시간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아픔의 현장, 철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땅 철원. 철의 삼각지로 불릴 만큼 6.25 전쟁 당시 치열했던 격전지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이 관할했던 철원 지역에는 지금도 당시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노동당사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건물벽에 가득한 총알과 포탄 흔적은 모두 6.25 전쟁 때의 상처들입니다. 노동당사는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 때까지 짧은 기간 사용됐지만 반공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끌려와 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노동당사에서 5분 정도만 내려가면 미군의 폭격에 의해 파괴된 철원제일감리교의 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았지만 철원제일감리교회는 당시 교인 수가 500명에 달할 정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만세운동을 주도한 항일운동의 중심지이자 6.25 전쟁 때는 반공 청년들의 활동 장소였습니다. 또 신사참배를 거부한 강종근 목사, 공산군에 맞서 교회를 지킨 김시성 장로 등 순교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에부터 먼저 이런 용서와 화해에 대한 운동을 펼쳐서
너, 나,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80여 명의 청소년들이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감리교 목회자들의 모임인 고난함께가 주최하는 청소년 평화캠프가 열린 건데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캠프는 청소년들이 평화를 개념적으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평화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청소년들은 일상에서 겪는 평화롭지 못한 모습들, 당연하지 않은 차별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게임 형식의 조별 활동을 통해 평화의 의미를 모색해보고 각자의 상황에서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하는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고난함께 사무총장 진광수 목사는 참여한 21개 교회 중 상당수가 이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회라며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구성해 참여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고난함께는 지난 2005년부터 인권, 통일, 평화란 주제로 해마다 청소년 평화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사회에서 신뢰받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 시상하는 2017 좋은교회상 후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윤실 좋은교회 선정은 참 좋은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 등 총 4개 부문에서 진행됩니다. 참 좋은 교회는 교회 운영의 합리성, 재정의 투명성, 사회적 신뢰도에 두루 기감이 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는 사회복지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지역사회 내 영향력이 주요 심사 기준이 됩니다.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는 비전과 리더십, 전도 현장의 호응도 등 다양한 항목에서 모범적인 전도 활동을 펼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는 교인의 참여도와 프로그램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는 교회에 각각 수여합니다. 기윤실은 각 부문에서 추천을 받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최종 심사를 거쳐 총 10개 교회를 선정해 시상합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며 추천하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의 활동 내역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주보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8월 32일까지입니다. 전통적인 예배 양식과 현대 예배 문화를 결합한 통합적 예배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배의 중심과 영성을 유지한 문화적 예배기획법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강의를 맡은 문화연구원 소금양 박정관 원장은 급변하는 현대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박정관 원장은 한국선교 초기 기역자 예배당을 예로 들면서 복음의 메시지와 당시 조선문화 사이의 균형을 제대로 잡은 좋은 예라며 이와 같이 사회문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의한 서울장신대학교 안찬용 교수는 예배기획자 사이의 소통과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안 교수는 어려운 문제나 상황에 직면할 땐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비판만 늘어놓는 것보단 건강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한국예배기획연구원과 GCM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여러 프로그램으로 한국교회 예배 문화에 헌신할 것이라며 더 많은 사역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에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5일 첫 방송을 시작한 OCN 드라마 구해줘입니다. 이 드라마는 사이비 종교라는 신선한 소재로 방영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구해줘는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던 김성수 감독의 첫 드라마 작품인데요. 웹툰 세상 밖으로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사이비 종교 집단과 청년들의 이야기라는 기본 틀에 등장인물들을 추가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이비 교주 역을 맡은 배우 조성아 씨는 세월호 사건으로 사이비 종교에 대해 자극을 받았었다며 사람들이 왜 사이비 종교에 매혹되는지 고민하며
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알지 못하는 불합리함, 뭔가 음침한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수 감독은 사이비 종교 집단을 소재로 한 드라마지만 그릇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며 드라마를 통해 구원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름처럼 바람처럼 사단법인 통일맞이에서 제20회 늦봄 통일상 수상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합니다. 늦봄 통일상은 문익환 목사가 남긴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시작되는데요. 추천 대상은 분단 극복과 민족화해, 한반도 평화, 통일운동,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에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족들이 모두도 서로 의기투합해서 뜻이 맞아서 같이 그 투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한테는 가정이 모든 힘의 원천이다시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주민교회 이해학 원로 목사 등이 수상했는데요. 제20회 늦봄 통일상 수상후보 추천은 9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보라매 교회 찬양팀 이니스네임이 신곡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곡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친숙한 찬양인 갈급함 내 맘인데요. 젊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도록 편곡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찬양팀 인도자인 라경혜 씨는 깊이 있는 메시지로 도전을 줬던 찬양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면서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몰카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특정 자격을 부여하는 학력차별이 일부 철폐됩니다. 8일 국무회의에선 준학예사와 2급 스포츠 지도사, 전력기술인, 수도시설 관리자 등의 학력차별을 폐지하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평균 6만 명가량이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평생학습제도를 통한 학위 취득자가 학력 인정과 대우를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불법이나 거짓 광고를 낸 의료기관 30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으로 지나친 환자 유인 행위를 하거나 거짓 과장 광고를 낸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0% 이상의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검사와 시술 무료 제공, 선착순 이벤트 등 과도한 환자 유인 광고가 1,134건으로 88.2%를 차지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밥상공동체와 연탄은행이 15일 강원도 원주시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17회 빈곤 해방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적 약자의 자립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취지입니다. 행사에선 빈곤 해방 선언문 선포, 음악대 공연, 400인분 삼계탕 나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인권단체들과 북한 이탈 주민 구금자 가족들이 오는 9일 오전 11시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들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이들은 탈북민들을 북송하면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사실을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살인방조와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13일을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정하고 한국교회가 함께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은 이를 위해 8.15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문과 공동기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누구나 예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천군 기독교연합회와 대한민국 기독교박람회 등이 제1회 마량진 러브레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최초의 성경 전래지인 마량진을 알리기 위한 축제로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예배를 드리며 17개국 언어 성경 전시, 기독 뮤지컬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